사실 투자금은 0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0원? 네, 1억 한 2천 정도 세죠. 5천만 원이요. 야, 진짜 잘 나간다. 안녕하세요. 행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금 1,000만 원으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나감입니다. 원래 잘나감님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낙지반이라는 수업을 할 때 반장님을 하셨었어요. 예. 반장님 하셨고 그때 닉네임이 원래 뭐였냐면 안나감.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친구가 이제 분양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일하는데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 갔죠. 설명을 듣다가 나도 할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분양하고 있던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첫 투자가 지식산업센터. 잘 됐어요? 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오피스텔 분양권에 비슷해요. 유주택이신 거죠? 네,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주택자 분들이 많아서 분양권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고 그 속에서도 아주 좋은 수익률이 지금 현 이 시점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에 당첨이 된 건데요. 이거는 아파텔이라고 좀 이제 아파트처럼 평형이 크게 빠져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쌤이 리액션 방청객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된 얼랑얼랑입니다. 저는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부동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양권으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네. 초청하게 됐는데 주택도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사실 투자금은 0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0원? 네. 내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영원을 기다려. 아직 그 수익이 난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초페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붙은 게 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프리미엄 붙은 금액이요? 한 1억 한 2천 정도 세죠. 1억이 언제 당첨됐는데요? 한 달 됐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뭔지 모르고 받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게 수익이 실현되기 전에 물건 얘기할 때는 세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2주택자였기 때문에 분양권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지. 생각했어요. 거의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분양권을 뭘 어쩌고 막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나감님이.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막 혼자 막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얘기를 더 이어나가기 전에 올랑님이 받으신 거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우리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레지던스라고 해요. 취사를 할 수 있고 세탁도 할 수 있는 호텔을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해요. 그냥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호텔이다 보니까 이게 롯데월드 타워가 시그니엘 레지던스 즉 지금 받으신 거와 똑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업, 숙박업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더 작게 지을 수 있어. 그래서 단점은 막상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올랑님이 받으신 게 이 그림을 보다시피 이렇게 부산의 북강대교의 내부를 볼 수 있고 단지 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되게 특이하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조감도는 이러네요. 모양이 되게 예쁘긴 해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진짜 딱 보니까 아파트 같긴 하다. 네. 그냥 아파트네 아파트.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되게 예쁘네요. 바다 뷰가 이렇게 보이면 되게 좋겠다. 9층을 받았는데 피가 얼마라고요? 한 1억 초반. 1억 초반? 네.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8억 살짝 넘어. 8억? 야 근데 8억이면 비싸지 않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야 8억이면 최소 8천만 원에 있어야겠구만. 청약 신청금이 있어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근데 그거는 다시 당첨되고 돌려받았어요. 첫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정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첫날 7천까지 연락을 받았거든요.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나머지 10% 계약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8억이라고 생각하면 8천만 원인데 1차 계약금 1천만 원을 넣고 한 달 뒤에 나머지 7천을 넣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집 담보로 1주택 가지고 있는 걸로 대출을 더 끌 수도 있고 집 하나 판 거에서 남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몇 차 주차 하면은 계약금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복권도 당첨되려면 복권을 가서 사야 되거든. 그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굴레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잘나감님은 어떤 물건 받으셨죠?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저는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 자, 그럼 그 전에 얘기를 더 이어나기 전에 얼마 투자해서 지금 얼마의 수익을 보신 거예요? 처음에 5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초치기라는 방식인데요. 정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11시면은 11시 00분 00초에 딱 입금을 하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 넣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원하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잘 나간다. 그래서 동호수 지정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팔래요 저 보고 얼마예요? 5천 준대요. 근데 안 팔았죠. 일단 오피스텔 어떻게 한번 잠깐 봅시다. 이렇게 생긴 게는 내부는 보니까 여기도 오피스텔인데 그냥 아파트처럼. 아파트구나. 네. 근데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잘나감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행복 재테크대 구독 스터디라고 분양권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 매주 진행되는 분양권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단지들을 분석을 해주세요. 직접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바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보만 듣고 그래요? 내 조건에 맞는데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공짜요? 아니죠. 잘나감님 거는 보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피 8천에서 1억 5천이네요. 아 맞아. 이거 보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이게 오피스텔 요즘에 투자할 때는 취득할 때는 어차피 사업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4.6%지만 지금 이거를 많이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잡혀요. 혹시나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사서 만약에 내가 임대를 주지 않고 되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혹시나 임대용으로 내가 돌리게 되면은 내가 다른 주택이 혹시 더 있으시다면 팔 때는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중과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세세한 규정은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신 오피스텔 하되 좋은 점은 제가 주거용으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또는 실거주를 할 수 있으신 분은 대출은 상업용으로 받으면서 내가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 그거는 각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텔이라는 건 주거용 목적으로 분양이 된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잘나감님처럼 이미 다른 데 분양을 해서 가격이 오른 데는 투자를 해도 아파텔 주거용 목적으로 분양한 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계약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용 숙박시설 역시 일반적인 생활 숙박시설은 되게 안 좋지만 생활 숙박시설이라 하면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호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취식을 할 수 있고 세탁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지금 아까 봤듯이 정말 아파트처럼 생겨진 생활용 숙박시설 이건 역시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건을 잘 따져보면 계약금만 넣고 계약금 역시도 돌려주는 계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안 좋다고 하면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은 초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투자를 했으면 좋을지 같은 초보 입장에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말 아무것도 잘 몰라요. 사실 6개월밖에 안 돼서 6개월 된 부린이도 집에서 애완 키우던 주부도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뭔가는 올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행복재테크 그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막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생각났던 게 쿵쿵나리 선생님께서 젖은 낙엽이 되어라. 젖은 낙엽이 돼서 쭉 붙어 있어라. 그럼 뭐라도 이제 된다. 그만큼 떠나지 않고 꾸준히 붙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노력 대비 수익이 큰 분야지 결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건 다른 일들보다 훨씬 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조급한 거 다 압니다. 조급하면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꾸준히 하시면
이분들처럼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게스트분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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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화이팅! 감사합니다.